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코스피가 오늘장에서 추가로 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4%대로 급락하면서 50달러 선이 무너졌고요.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증시 등 글로벌 증시가 먼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내일 1월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인데요. 보통 1월 옵션 만기일에는 배당을 확보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배도 우위 거래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시장의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1884포인트로 0.1% 정도만 딱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1878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에서는 1880선을 중심으로 등락 반복을 보이다가 11시 구간에 잠깐 상승 전환해서 상승폭을 키우나 싶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할 위기에 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전환, 외국인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90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2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1,2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상승으로 계속 유지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하지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59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56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움직임이라는 점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559포인트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에 마찬가지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560선 유지해주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유입됐던 기관의 매수 물량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45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전문가의 공략 종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힘이 없는 종목에 숨을 불어 넣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드코의 CPR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CPR 종목이었던 인프라웨어부터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1%까지도 급등을 해주더라고요. 이 종목 이야기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CPR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분위기, 장 초반에 1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셨던 것과는 상반된,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삼성 STS 같은 종목들,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유럽 증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앵커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CPR을 해드렸던 인프라웨어가 오늘 장중 한 11% 정도까지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또 우리 CPR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 인터넷과 문자, 전화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5일선의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한 5일선의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상단 이평선들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 하단,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드린 지수 하단 1830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1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국제유가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국제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파산부터 2009년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36불까지 폭락했던 과거 학습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심리적 지지라인인 200월선 이 200월선이 되는 그런 가격권이 60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라인을 지켜줬어야 어느 정도 가격 반등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라인이 무너지면서 현재 50불 정도 어제 기준으로 50불 정도 되는 상황. 결국 우리가 이제 국제유가가 동반돼서 지수를 생각해본다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과거 2008년에서 2009년 급락했던 저점이 36불보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현재 시점부터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하락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온 이후에 지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수와 연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코덱스 인버스가 있죠. 자, 코덱스 인버스 오래간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가 현재 8,345원 현재 주가로 8,34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이 2013년도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인버스가 최고가를 기록하던 8,550원 이 라인이 작년 9월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둔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하락하고 우리 증시도 2,000포인트에서 1,896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인버스가 상승했던 모습.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고가는 8,405원으로 2013년도 양적 완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버스가 상승했던 8,550원의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재차 하락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버스의 가격권 현재 8,300원, 8,34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이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그리고 국제유가와 인버스, 국제유가와 코덱스 인버스까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지수는 최대 하락폭을 1,83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국제유가의 저점 여부 확인하시면서 코덱스 인버스 정고점 돌파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지수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필명 우아한 투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빠르게 읽어보고 TPR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아한 투자자가 돼보려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아직 주식을 배우는 단계나 코스닥은 무섭고 해서 대형주나 코스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타방송을 보다가 삼성 SDI를 추천하는 거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 115,000원, 비중 30%. 잘 매수한 걸까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고 우리 우아한 투자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자, 우아한 투자님, 제가 이제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주식은 항상 위험성을 가진 어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이 증권사 리포트나 지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이 삼성 SDI를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지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코스피의 대형주들의 흐름들도 아직까지는 매수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 SDI의 가장 큰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분기의 실적이 크게 일단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기타 공종 다른 업체들보다는 실적 성장세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민감한 어떤 대형주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을 했던 것이 샤무리터넥과 무인자동차 이런 시스템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삼성 SDI가 이제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가 BMW사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무인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가 무인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 산업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삼성 SDI로서는 현재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춘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런 지수의 움직임에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종목은 괜찮은데 지수가 아직까지는 크게 매수 적기는 아닌 그런 그런 상황들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마찬가지가 되겠죠. 삼성 SDI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인지 알고 일단은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식 초보자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단순히 싸다라고 느껴져서 매수에 좀 임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종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쌍바닥이 되겠죠. 쌍바닥. 작년 10만 2천 원, 작년 10만 2천 원의 외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 현재는 다시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삼성 SDI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 고려할 수 있는 저점이 일단 쌍바닥 가격권이 10만 2천 원 이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삼성 SDI는 신기로 매수에 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쌍바닥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일단은 지수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의외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면서 1차적인 중장기 목표치 14만 원 정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득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현재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신 대표님이 뽑으신 현재 시장의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 환율 등 글로벌 투자 심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국내 증시 상황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2015년의 관심 테마군 5가지를 말씀해 주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앞으로다가온 실적 시즌, 대형주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키워드 모두 꼽아주셨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에다 환율 불안까지 대외적인 분위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상황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대외 여건 일단 안 좋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요 전체적인 소비 확대 차원 그리고 물가의 안정 부분에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변동성을 크게 확대를 하면서 빠져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점차 이제 그 하향 안정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아직까지는 국제유가도 그렇고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균형점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의 하락 부분이 과연 어디서 멈출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따라서 절대 뭐 안심하고 어떤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심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어떤 그 성장의 귀로에서 있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글로벌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해는 밝았지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는 애초에 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2015년에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군 5가지 뽑아주셨네요. 예, 일단 뭐 말씀드리게 되면요, 전체적인 큰 경우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일단 우리 시장 내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 한 몇 가지 정도는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올해 들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테마군들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내 그런 부분들이 특정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좀 꼽아보면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차이나 플레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 여행객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뭐 면세점도 그렇고, 그다음 카지노도 그렇고, 여행 업종도 그렇고, 10년 들어서 어쨌든 계속되는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 부분, 그리고 해외로의 국내 관광객들의 유출 부분, 나가서 이제 그 관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관광과 관련된 차이나 플레이와 관련된 업종,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내수 확대랄지 전반적인 중국의 변화 부분, 우리 2015년에서 분명히 빼뜨려서는 안 될 분명한 테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유가가 아주 확실하게 안정 국면을 찾고 있지 않고 있죠. 환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하향세에 들어가곤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안정점이 어딘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요, 과연 새로운 이 3가지 관점에서 이제 안정된 이후에 어떤 업종, 어떤 그 종목군이 주로 관심을 받을까라는 부분들 미리 좀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저성장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을 고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최근 들어서 뭐 시멘트 업종의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비슷한 어떤 부류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부분과 그리고 전체적인 그 3저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관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서서히 지금 물밑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주환원 수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조금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 이제 어닝 시즌이 곧 시작이 되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요, 눈높이가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의 눈높이보다 조금만 좋게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당장 주가 자체도 상당 부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저효과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조금 더 좀 진척해서 말씀을 드린다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그 대형주의 내림세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금 선별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히려 실적 발표 직후 어떤 그 대형주의 새로운 강세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뭐 이미 우리 시장 내에서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었고, 핀테크도 전혀 뭐 새로운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전자결제랄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내 이미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그 정책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었죠. 이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 올해 한 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최소한 상반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5가지 중심의 어떤 그 플레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5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군 5군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사실 4분기가 통상적으로 실적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듯이 부담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에는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주 관련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네. 것. 오히려 그 투자 심리라는 것은요, 너무 기대가 크면 오히려 실망감이 클 것이고, 기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조금만 더 기대했던 부분보다 좋게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 내에서 어떤 그 평가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전체적인 터닝 효과는 분명히 올해 1분기 실적 최소한 이제 그 한 4월달 정도 돼야 나타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닝 쇼크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말자라는 부분. 오히려 어닝 시즌 지나고 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실적 모멘텀의 가시화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는요, 대형주가 이런 부류에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많이 한 그 중소형주, 게임주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실적에 대한 상당 부분 실망을 이미 우리에게 안겨줬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적 발표 직후 한번 어떤 그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오히려 4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특징이 없다. 오히려 특징을 잡는다 그러면 오늘 금 가격이 상승을 해서 금과 관련된 고려아연이랄지 전반적인 이제 그 금속, 비철 금속 주식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의 상대적인 좀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절대 공격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CES랄지 아니면 이제 3월에 지금 진행이 되겠죠.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와 관련된 갤럭시 6와 관련된 갤럭시 S6의 출시와 관련된 어떤 그 부품주들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린다 보면 중국 여행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 면세점, 카지노 계속해서 관심 업종군에 넣어두시는 그런 전략이 요긴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꾸로 게임 관련해서는 이번 실적 시즌이 오히려 어찌 보면 전반적인 또 하나의 그 옥석 가리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지금 현재 게임주를 시장 내에서 담아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우세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2015년의 중요 관심 테마군 이용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주셨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 4분기 어닝 시즌이 낮아져 있는 대형주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공략 종목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SM 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AS부터 먼저 네. 받아봐야 할 텐데요. 어제 주셨던 종목 말고 제가 더 추가로 질문드릴 종목들이 있어서요. 먼저 다우데이터.
전거래일 급등했었잖아요. 상한가로 급등했던, 어제장에서 급등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다우데이터 더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이 오늘 또 나왔고요. 파라다이스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에요. 바닥이 어디일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박스권 뚫어준 상태고 좀 주봉, 월봉을 봐도 예, 위로 없는 상태입니다. 무주공상 상태. 이럴 때는 일단 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예, 기존의 방송을 보시고 매매 잘 따르셨던 분들은 예. 언제 팔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인 전략은 뭐 8,300원의 지지가 된다고 하면 오늘 뭐 분봉상에서 8,300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면서 좀 주가를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뭐 자릿수 바뀌는 정도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다면 파라다이스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우데이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활짝 웃으실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는 조금 아쉬워요. 아, 예, 저도 굉장히 아쉽고 네. 예, 뭐 죄송합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예, 제가 뭐 대부분의 종목은 맞긴 하지만 이렇게 뭐 틀리는 때도 있습니다. 네. 뭐 변명하고 싶진 않고요. 파라다이스 어제가 저는 뭐 바닥권이라고 봤습니다. 웬만하면 예, 전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깨버려서 저도 좀 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뭐 좀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레포트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이 정도는 지금 파라다이스가 2년, 3년에 가장 그런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싸다고, 예, 그것만큼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2,000원의 지지가 실패한다. 오늘은 뭐 그 선은 좀 지켜주긴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무너뜨린다고 하면, 한 발 좀 후퇴를 하신 다음에, 예, 조금, 예, 주가가 안정이 되고, 다시 좀 이평선이 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노리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예민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바닥 찾기 조금 길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22,000원대가 지지되지 못한다면 일단은 빠져나와보자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종목들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CS윈드 그리고 대덕 GDS 먼저 받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CS윈드는 아무래도 이게 뭐 풍력이다 보니까, 네. 예, 기름값이 또 떨어졌죠.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름값이 떨어지는 바든 뭐 바람은 부는 거고요. 또 풍력을 계속 설치를 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약간의 좀 우려가 되는 소식, 동시에 상존을 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은 최초로 그 일본 시장을 좀 뚫었다는 겁니다. 일본 시장 굉장히 좀 큰 시장입니다. 지금 원전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그런 친환경, 그런 태양광이라든가, 예, 그런 풍력 쪽을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 일본 히타치,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는 대기업이죠. 거기에 뚫었다는 게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예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졌던 그 자사주가, 예,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이렇게 시장에 좀 반영이, 예, 동시에, 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예, 매수하시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예, 싼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예,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고, 또 5일선 부분 오늘 좀 12,500원대가 5일선이었는데 거기를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도로 하면 12,600원도 괜찮습니다. 예, 서서히, 예, 공략을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이 조정을 봐도 이건 12,000원대는 뭐 조정을 지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꾸준하게 서서히 분할 매집하시면, 예, 좋은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두 종목을 먼저 AS를 받아봤습니다. CS윈드, 대덕 GDS였는데요. CS윈드는 중장기로 보고 분할 매수할 구간 여전히 맞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덕 GDS 12,000원까지는 지지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나 분할 매수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루에타와 디스플레이텍도 있었습니다.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래서 뭐 지금 솔루에타하고 디스플레이텍은 그 휴대폰, 부품 그런 쪽이고요. 네. 네, 솔루에타는 지금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고 계속해서 그 외인 및 기관 수급이 지금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된 상태고 바닥을 좀 많이 기었습니다. 긴 상태에서 거래가 서서히 실리면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쉽게 빠질 종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신규로 매수 가담하시는 분이랑 8,500원 전후에서 꾸준하게 매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에 가담하시면 이건 분명히 한 10,000원대 이상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TF 대 LCD 이런 모듈 쪽 디스플레이텍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나 이런 쪽 계속해서 점점 좀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이 종목은 이평선 이미 몰린 상태에서 서서히 전환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이 종목도 쉽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전후에서 그냥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6,000원, 7,000원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마저 AS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솔루에타는 상승 여력 충분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겠고요. 한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아볼 수 있다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디스플레이텍은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완만한 상승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 전환 완료했기 때문에 일단 6,000원, 7,000원까지도 무난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AS 받아봤습니다. AS는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4개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여전히 첫 번째 종목은 기신전기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인데 시장 거래가 많지 않고 좀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힌 종목입니다. 국내 중소형 몰드 베이스를 산업을 표준화시킨 강소기업이고요. 몰드 베이스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형 몰드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를 유지를 하고 있고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렇게 역성장한 적이 없을 정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실적 대비해서 꾸준함은 있는데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주가가 오랫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게 동사가 이제 중소형 쪽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대형 쪽 냉장고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그런 플라스틱 사출 그런 껍데기죠. 그런 쪽에도 지금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갈수록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7,000원, 8,000원대 장기 박스에 갇혀 있는데 8월 이후에 기관 쪽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박스권 8,000원대 한번 돌파를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서서히 매집하시면 9,000원대도 한번 기대해 볼 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솔리드는 LTE 중계기 관련 DAS 장비라는 장비를 생산한 업체고요.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장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연평균 21%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 각광받는 그런 사물 인터넷 결국 통신 인프라가 핵심이라는 게 그게 또 요점이 되겠습니다. 2014년 매출 대비 전년 대비 1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 4분기부터 기간 러브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오늘은 고가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좋습니다. 서서히 지금 구간에서 8,160원에 하면 조정 이용해서 서서히 가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에 가담하시면
전고점 8,93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9,000원 중후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오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디텍. 반도체 제조 패키징, LED 모듈, 그런 센서, 그 모듈 개발 업체고요. 이전에 한번 8,000원대 중후반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흐름이 아주 좀 괜찮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블랙베리사의 그런 매출 부진 영향, 광 센서 모듈 매출이 올해는 좀 급감을 해서 주가가 올해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이제 바닥을 찍고 사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도 결국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센서 모듈 매출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물 인터넷 관련 주제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성장을 하고 그런 굉장히 좀 매출이 탄탄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오디텍을 꼽을 수 있겠고요. 작년 이 종목은 3월부터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때부터 3% 정도 지금 매집이 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지금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 이제 돌파한 상태고요. 지금 주봉상은 11주 연속 지금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 가담하신다 11,000원대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TFLCG 제조 공정용 프로세스 케미칼 및 화인 케미칼 제조 업체입니다. LCD 업황이 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유가 하락으로 또 주요 원자재 값이 하락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 하단 박스권 하단 부분 돌파한 상태로 앞으로 좀 주가가 좀 중장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7,200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목표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고요. 6,300원은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VOD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윤성의 후광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곧바로 후광통 업종과 또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심천고속도로 코드번호 600548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고속도로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심천 정부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사업자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늘어날수록 심천고속도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맥쿼리 인프라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한 수익 증대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심천고속도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회복을 합니다. 크게 회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밤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들이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00포인트는 간다. 언제가 될까요? 제가 2000을 깬 이후부터 해서 조정을 거치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4달 안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말씀드렸고 러시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지금 그리스가 이제 터진 상황이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부분과 더불어서 유가까지 같이 잡아서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이게 악재 상황이 나올까요? 1분기 내내 그럴 겁니다. 3월까지는요, 시장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 내셔야 되고, 바닥 포인트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PBR 100까지 지수가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심리적인 저항선에 대한 부분. 또 하나 제가 걱정인 건 이겁니다. ELS 낙인 물량들이 갑자기 이게 풀려버리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증권사나 기관 입장에서 돈을 안 주려고 지수를 끌어내려서 어떻게 개인한테서 손해를 입히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수가 어떻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여튼 어려운, 굉장히 좀 복잡한 시장이에요, 지금. 주식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 드리는 종목들 수익 괜찮고 잘 나고 있으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가족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급 100점 조가 있습니다. 일단 번호 안내해드리자면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좋죠?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다음 카카오가 또 걸렸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춘조효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카지노도 그렇고,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을 이제 서서히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춘절이 다가오니까. 호텔신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카지노 화장품주들은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호텔신라가 시작했어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실적도 좋고, 사실 카지노가 좀 늦게 시작하는데 아마 카지노가 가장 늦게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지노의 주 매출은 VIP 고객들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줄었죠. 근데 호텔신라는 카지노 하러 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행은 늘어난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방은 모자랍니다. 자, 그런 포인트 같이 보시면 실질적인 핵심,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국전력이에요. 자, 수급이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한국전력도 좀 밀려주다가 오늘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까요?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그런 포인트. 좀 더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면 이제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의 43,000원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대로 잡혀주는데 CES 효과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핵심은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아이폰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보셔야 되고, 가전제품 박람회에서의 신규 나왔던 TV 같은 경우는 접어두시고,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역시나 잘 지켜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생명 가죠. 자, 삼성생명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좀 올라가는 모습에 수급이 조금 개선사항이 보여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생명은요, 조금 더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따라가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요런 그림 생각해 봅니다. 다음 포인트 얼마? 11만 5천원 포인트까지 내려왔다 가져야지 이게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약간 애매하거든요, 사실. 수급적으로 오늘 좀 들어오긴 하지만 최근의 수급상 열어본다면 아직까지는 확 깔끔한 건 아니다.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한 수급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카카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뭐 말씀드려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죠. 장기 보유하실 생각 없으시면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로 보유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만 들어와라.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짧게 보실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들어오신 분들 어쨌든 모든 분이 수익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뭐 핀테크 다 좋아요. 핵심 이슈는 그게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올해 실적이 다음과 카카오의 합친 실적이 제대로 포함해서 나오는데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카카오의 현재 주가 수준은 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죠. 20만 원까지 열려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 금융과 결제 이게 조합, 전자, IT 조합, 핀테크.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땐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 건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볼게요. 디오텍 4,580원인데 6884님 보겠습니다. 4,580원이에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으셨네요. 네, 여기 정도 매수하셨어요. 오래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이 바로 전에 12월에 또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림이 또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는 게 또 보였고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또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 걱정에 문자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보자면 디오텍 어디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밀렸을까? 그거부터 살펴보자고요. 같이 보자면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에 대한 해답을 줄까? 보죠. 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많이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부터 2분기부터 실적이 꺾이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쭉 밀려버렸죠. 자, 그거 바닥 확인한 이후에 상승을 다시 타는 그림이죠. 큰 그림에서의, 죄송합니다. 상승 그림을 타는 거예요. 주봉으로 좀 보자면,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뭐 이게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그런 자리죠.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일단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게 매수가까지 갈 것인가? 13%만 오르면 매수가까지 가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실적이, 개선사항이 4분기부터 클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분기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분기로 뜯어봤는데 3분기밖에 안 나오네요. 자, 분기로 뜯어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나요? 영업이익 부분이 적자 흐름을 보여줬어요. 잠깐 보였습니다. 근데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 정도 포인트. 그럼 1, 2분기도 조금 장사를 했는데 3분기 때 안 좋아서 꺾였다. 근데 4분기도 3분기가 안 좋으면 보통 안 좋거든요. 쉽지가 않네요. 상승 그림을 탈 수가 없는 사실 그림입니다. 근데 수급은 좀 들어와 줍니다.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볼게요. 오늘장도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수급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약간 좀 테마성인데, 자, 3,000 얼마? 3,900원 잡아드릴게요. 3,9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4,600원 정도 수익권으로 딱 돌아선 순간 전량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십시오. 이 종목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손해 안 보시고 나올 생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7,370원에 8501님 10% 보겠습니다. 7,300원대요. 자, 바닥에서 잘 잡으셨습니다. 수익권으로 돌아서려는 걸까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해서 봤을 때 얘는 내려가는 그림에서 다시 어떻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그림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됐죠? 자, 이럴 경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정도까지 열려있긴 하는데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요.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8,000원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상황 보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크루드 보죠. 51,500원에 10% 78 하나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밀리는데 뭐 많이 밀리진 않고 있어요. 거의 5만원대 초반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실적은 좋습니다. 3분기 좋았고요. 4분기 때도 좋습니다. 삼성 SDS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작년에 급등했는데 좀 다시 추락한 상태예요. 상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근데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적의 개선사항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길게 보자 말씀드리고 있죠. 자, 매수가가 그리 높지는 않으십니다.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고 한 6만원까지는 제가 1차로 보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급등하면 바로 급등하니까 걱정 없이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한 6만원 정도까지만 일단 지켜보고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동부증권 본사 지하 1층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요. 올해 핵심 종목과 더불어서 올해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 업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낙인 물량들 언제쯤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고 단타 공략하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장 마감을 현재 한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8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급락에서는 멈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1900선이 이미 깨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현재 2천억 원 넘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도 물량이 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561포인트로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